네, 현재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빨간불을 막 켰습니다.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707선에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합까지 오늘 오전에 보여줬던 낙폭은 모두 다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오전 오후의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전략 2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정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전 장만 해도 네. 마치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마냥 공포에 휩싸였는데 다행히 BOJ 이벤트도 지나갔고 잭슨홀 미팅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모양새거든요. 네. 오전 오후장의 장중 변화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전 장중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는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오전보다는 확실히 오후장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완연한 그런 느낌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하나 갤러리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그리고 있었죠. 근데 김동선 부사장이 544억 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하나 갤러리아가 참 오랜만에 이제 갭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5%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를 우리가 뽑자라면 당연히 유한양행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한양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을 솟으면서 시장의 수급을 빨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10.19%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거래 대금을 활발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엔셀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엔셀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좀 흘러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 기술과 관련되어서 R&D가 예타가 면제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물론 과기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뉴스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 양자 기술 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우리로 등이 이제 관련주로 뽑히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장중 흐름이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간략한 흐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적 주인공들 보시죠. 저 오늘 너무 궁금했던 게 제2의 유한양행은 누가 될까? 왜 나는 유한양행을 그때 기회를 줬을 때 못 썼을까? 참 안타까웠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추적해 보겠고요. 잭슨홀 미팅 정말 문제 없는 거 맞아?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로 가볼게요. 오늘 양시장 하락의 색을 지운 건 바이오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은 어떨지 한번 리포트를 발췌해 봤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약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 기대치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주식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경기 민감도가 하향하는 종목 위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 민감이 너무 큰 종목보다는 민감도가 낮은 종목 위주로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줬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내에서 이 주도 업종으로 헬스케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건 비단 국내 증시뿐 아니죠. 8월에 미국 S&P 500 내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전체 종목 중에서 무려 16%가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국내로도 놓고 본다면 기업들의 퀄리티가 개선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유한양행의 앱대 승인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장 내에서 헬스케어의 비중이 8.9%였는데요. 바로 한 달이 좀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주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10.7%로 몸값이 커졌습니다. 역대로 봤을 때는 한 10% 중반까지도 기록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직 룸이 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앞으로 레벨업을 한 K바이오 무엇을 봐야 될까를 위주로 썼는데요. 전 여기서 눈에 띄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 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그리고 FTA 승인은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주가에 녹여져 있으니 앞으로 미국 진출로 인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수익성 개선 확인이 가능한 종목으로는 일단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렉나자의 유한양행 그리고 엑스코프리를 갖고 있는 SK바이오팜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정민 이사님, 네. 유한양행을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네. 세론 이벤트는 다 끝이 났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매매를 많이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객상승하고 음봉으로 하락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국내 시장에 그래도 한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매매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바로 포지션을 뭐 5일선이나 21선에서 이제 그 투매 물량을 좀 받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지 유한양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 섞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이겨내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뉴스에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시장에서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이산 파이프라인이 최소 2개가 라이센스 아웃이 올해 중 연내로 좀 기대가 되는 것을 현재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죠. 특히나 대표님이 지난달에 CEO 간담회를 열었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도 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죠. 그 스마트 디포와 관련되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종목이 많이 좀 반응을 했었었는데 펩트론은 최근에 유증과 관련되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좀 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항상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연내 이중항체 항암제죠. 그 ABL 503, 그 다음에 ABL 103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술 인정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퓨처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립선암 치료제죠. FC705와 관련되어 가지고 임상 2상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되어 가지고 이 기술과 관련되어서 중국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펩트론도 봤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봤고 여기에 유한양행까지 봤을 때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가 나온다면 순간 세론으로 작용하지만 다시 본 궤도로 오른다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던가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네. 기업들도 이렇게 세론으로 출렁이지만 다시 본 궤도로 오를까요? 아니면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워낙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컸으니까 그쵸.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종목별로 좀 차등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는 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리가켄 바이오 참 많이 언급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알테오젠 언급을 하면서 리가캠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리가캠을 많이 언급했던 시기에도 그 주가 레벨을 이제 놓고 보면요. 5만 원에서 6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이 9만 원대죠. 그렇다면은 이런 시황이 어쨌든지 받쳐준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트라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주가 레벨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규 진입자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남들이 안 좋게 볼 때 또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매수를 했다가 이런 추세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정석적인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오늘 언급했던 종목들 주가 레벨을 좀 이렇게 일봉 차트를 길게 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이 종목은 내가 그냥 관종에만 담아둬야지 또는 이 종목은 내가 한번 매수로 접근해봐야지가 철저하게 나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가 레벨을 어쨌든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따라갔다간 또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주가를
보니까 또 뒤늦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오후장에 VR가 발동된 알테오젠 볼게요. 무려 9.52% 급등하면서 31만 6,5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블랙몬데이 여파로 인해서 출렁였던 주가를 금세 회복했던 알테오젠이었고 30만 원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었다가 오늘장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며 지금 장대 양봉 그려졌습니다. 왠지 알테오젠도 유한양행 가는 거 보고 그러고 같이 올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테오젠 지금 오후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유한양행 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바이오 투심이 많이 눌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유한양행이 이런 식으로 뜨겁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알테오젠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또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잘 하겠구나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매수세가 모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미리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 오늘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포트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끌고 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관망만 하자라고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리고 오늘 유한양행 이 두 대장의 바이오주들의 불기등을 그려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또 장 마감하고 수상한 종목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 주를 전망하면서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장감이 더 고조될지 아니면 오후장에 낙폭 만회한 것처럼 사라질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2,700선 내외에서 좀 부진했죠. 많은 분들도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미 대선 해리스 후보 공약 중에 가격 제어 이야기, 그다음에 AI 규제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여야 간의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공방되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죠.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어요. 더불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했고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 한 어제 오늘의 미 국채 금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3.8% 넘게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채 금리를 반등시킬 만한 경제 지표는 없었지만 최근 국채 금리 하락 속도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더불어서 잭슨홀 연설을 앞둔 경계심에 일부 매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잭슨홀 미팅 무엇이냐? 이번에 봐야 될 건 딱 하나죠. 매번 그랬겠지만 9월 FOMC를 향한 징검다리 역할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링을 할 것입니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통상 2000년 이후로 잭슨홀 미팅 직후에 오후 영업일의 등락률을 보니까 상승했던 날이 많았다고 해요. 2022년도만 좀 유일하게 S&P 500과 코스피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급락하긴 했지만 이때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던 2022년 잭슨홀 미팅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본다면 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렇게 5거래일 동안 S&P 500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님, 네. 잭슨홀 미팅 큰 문제 없을까요? 네, 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뭐 50bp 인하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제 50bp보다는 25bp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럼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전고점을 트라이하네 만회할 정도로 V자 반등이 참 멋지게 잘 나왔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눈치 보기 장세였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 수익 실현을 어떤 이유로 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제도 그렇고 좀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쨌든지 결국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스턴과 그다음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그전보다도 더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그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향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같이 좀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지원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 오전에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특히나 경기 방어주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쵸. 대표적으로 뭐 카드사도, 통신사도 움직였어요. 이게 개별적인 요인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나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선 시장이 불안할 걸 대비해서 이 경기 방어주를 좀 담으려는 포지션도 보이는 걸까요? 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결국에 눈치 보기 장세 안에서 이제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운영하고자 이제 찾다 보니까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카드나 KTNG 같은 종목들로 좀 일부 수급이 몰려가는 게 아닐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카드도 참 오랜만에 6.78%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혹시라도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 개인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자금만 묶인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출렁인다라면요. 경기 방어주고 뭐고 할 거 없이요.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비를 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금 또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지 개인 투자자가 혹시라도 반대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이런 경기 방어주를 매수한다. 수익을 위해서 매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내 예수금만 묶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잭슨홀 미팅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이 9월 FOMC가 있을 때까지 과연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 도피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질문은요. 자신 없다면 하지 말자. 현금 확보가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를 앞두고서는 성장주에 대한 요동치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저는 당연히 지금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주요 종목들은 2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다음 주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같이 좀 관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